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회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여론조사를 잠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저 논설위원님께서 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가 그 오자 대결, 사자 대결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오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 들어가는 거고 사자 대결을 하면 유승민을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5초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 제가 그 설문 항목을 들어가 봤어요. 설문지를 봤어요. 여론조사 설문지. 오자 대결하고 사자 대결 질문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다음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질문인가요? 중등교사인가요? 초등교사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그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제거하겠죠? 그렇게 되나? 누가 제거될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걸 물어봤다 이거죠. 그걸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는 지지 정당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전체 여론조사 표본한테. 그러면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지지자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후보를 골라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를 제거를 할까? 홍준표를 제거하게 되죠. 그죠? 홍준표나 유승민 이쪽을 제거하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물어보면 누구를 제거할까요? 문재인. 그죠?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물어보면 누구 제거할까? 문재인. 자, 그럼 공통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이거를 딱 질문해놓고 오자 대결 딱 넘어갑니다. 바이어스를 주입했다는 얘기죠. 미리 약을 네. 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자 대결 딱 질문 넘어가. 잠깐만 이런 패턴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놓고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썼네. 한 명 이렇게 미리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거를 하는 질문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보도에서 그거를 딱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네,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충성도 높은 당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후보 한 명씩을 찍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찍힌 게 문재인하고 홍준표가 찍혀 나간 거죠. 네네. 찍혀 나갔는데 안철수는 양쪽으로 모두 살아남아. 근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잘 설계했네요. 이게 여론조사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설계를 정말 고도로. 이 새끼들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문지하고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자 대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대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대결로 가. 그래서 양자 대결 첫 질문이 문재인 안철수, 두 번째 질문이 문재인 홍준표, 세 번째 안철수 안희정, 그리고 그 다음이 안희정 홍준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여튼 양자 구도를 가지고 특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였고요. 이게 사실 원래 그 먼저 시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날짜가 좀 많이 지났는데 쿠키뉴스가 이 조사를 먼저 했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그래서 그때 이게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문재인하고 안철수 가상 대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44, 안철수 40.5, 지지 후보 없음 1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 가지고 계속 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나온 그 바이오스 그 부분이 참 교묘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종의 그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사전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 지금 네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야? 상기를 시켜주고. 예, 상기를 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원래는 기본 디폴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뭐 선택을 하는 것에 디폴트가 맞춰져 있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여론조사의 목적 자체가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기보단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후보의 포커싱을 그렇죠. 맞추게 되는 인간의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보세요. 국민의당하고 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거의 문재인을 무조건 지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일단 문재인 제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아, 내보고 이렇게 짜라 그래도 절대 못 잡겠습니다. 진짜. 천재다 천재 어떤 놈인지. 이게 왜 저도 정확히 이런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5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서 뭐 오징어는 발이 8개가 아니 뭐 9개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질문에 그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기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윤카피 저 2012년 후보 단일화를 놓고 네. 굉장히 슬픈 여론 방식이었다라고 네네. 하나 올린 거 있었잖아요. 배신자 찾기 게임. 배신자 찾기 네. 게임. 그거하고도 약간 유사한 그렇죠. 패턴을 가진 질문이죠. 그때 그 내용이 뭐였죠? 그때 그게 안철수 대 박근혜라는 질문이 있고 문재인 대 박근혜. 문재인 대 박근혜 질문이 있는데 그 전문가시잖아요. 아, 예. 그 질문을 2번 던져요. 이게 이제 그 지지도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안철수 쪽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당연히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2번 던져요. 안철수와 박근혜 중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 2번 나왔죠. 그럼 질문 2번에서 그 만약에 박근혜 안철수에서 안철수를 찍었어요. 그럼 안철수의 1이 올라가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에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그럼 또 문재인에 또 1이 올라가요. 양쪽 다 1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여론조사예요. 양쪽 다 공평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안철수 박근혜에서 안철수를 찍어요. 그럼 1이 카운트 돼요. 문재인 박근혜에서 박근혜를 찍어요. 그럼 여기서 문재인이 0이 되죠. 그럼 안철수한테 1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찍겠다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이 조사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아무리 내가 안철수가 미워도 설마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밉기야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조건 우리는 안철수 투표뿐만 찍지. 아니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제거해요. 어. 그야말로 그 안철수 그러니까 진짜 뭐 박근혜보다도 문재인이 더 싫은 사람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솔로몬 앞에 간 네. 자기 아이를 찾으려는 그 엄마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아이를 뭐 나누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두 개로 나누자는 여자한테 아기를 주는 판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안철수 쪽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음. 자기 안철수 펀드랑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대의원들 모아놓고 이 양쪽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배신자 찾기 게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찾기 게임으로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정치를 게임화하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그야말로
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식에는 바이어스가 있긴 있지만 음. 또 안철수가 그 야권 후보 그리고 또 여권 후보 둘 다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표가 몰리고 있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더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기 제 생각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예. 얘기를 하고 예. 일단은 요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갑자기 계속 여러 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바이어스를 넣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인 요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유포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실제로 좀 받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철수가 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는가 보네. 그 조사만 갖고는 흔들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부분을 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종편이 연합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쓸데없이 목소리 한번 긁었다고 강철수 되고 막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고하게 구가되던 문재인 대세론이 깨졌다는 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 타이밍이 하필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참 이렇게 절정이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장 무조건 한 명 뺀다는 질문에서 문재인 홍준표가 가장 많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나중에 그 양자 대결에서 네. 빛을 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문재인 안철수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 딱 했을 때 안철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일부는 안철수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죠. 거기에 여기에 이제 이중의 배신자 찾아내기 게임이 들어가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 그 2012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 박근혜, 안철수 대 박근혜 요 구조가 문재인 대 안철수, 안희정 대 안철수로 고스란히 네.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안희정 대 안철수 요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해서 배신자 또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애기 찢어서라도 내가 반이라도 갖겠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동아일보 조사로 뒤로 가면은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양자구도 시에 안희정 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에서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눈여겨볼 거는 아까 동아일보 그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문재인 안철수 붙으면 41.7대 39.3 굉장히 진짜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2.4%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오차 범위 아니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권한 그 사람 비율이 19%야. 네, 19%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쨌든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당황을 내가 한 지지하는 거야. 후보가 없어. 없거나 뭐 고민이 되거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정의당 지지자일 수도 네. 있고. 그러면 뭐 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대충 파악이 됐는데 뻔한 거죠. 일단은 그럼 이게 과연 물론 여론조사라는 뭐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습니다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 그게 진실이 녹아들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예. 저는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선이라고 하는 구조를 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 득표제. 상대적으로 최고 다수만 득표를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노태우처럼 뭐 3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고 박근혜처럼 5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표만이라도 더 얻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의 게임의 구조거든요. 이 게임의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 게임의 구조에서 뭐가 되느냐? 양자 대결로 가요.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형성이 돼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방향만 바뀌었어요. 여권 단일화예요.
이 여권 단일화에 대한 그 정치적 욕구가 분출돼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여권 단일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다수 투표제라는 거 요것 때문에 그 표가 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구조에 충실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인데 그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달리 말 거꾸로 들으면 여권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현재 거기에- 여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근데 이게 네. 여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라서 이 지점이 굉장히 예, 이제 그 맞아요. 민감한 부분인데 기존의 법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그게 부분이죠. 여기서도 몇 번 저도 다른 팟캐스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니크한 존재에 대해서도 해석이 참 이제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복합적인데 그 국민의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그냥 제일 단순한 질문을 던져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격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둘 중에 뭐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권의 하나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야당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구조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저기 표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2, 3, 4등은 다 여기에서 문재인 반문 연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정치적 욕구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 묶여지는 핵심으로 안철수가 호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옛날에 다 뭐 민주당 출신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 뭐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당은 여권입니다. 그리고 이 여권인 건 사실 이번 대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권으로 강력히 기능했었어요.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다 출전했거든요. 다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 수도권 다 쓸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굉장히 뭐 선전을 했죠. 선전했죠. 예. 선전했던 이유는 여권표를 가져가서라고 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왔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때서부터 이미 여권의 후보로서 여권 정당으로서 다 인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달 동안에 되게 숨가쁘게 흘러왔는데요. 원래는 반기문 후보가 아직 살아있을 시절에 그 문재인 후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세력 쪽에서 얘기를 하던 게 반패권주의 세력 단일화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게 뭐였냐면은 친노 빼고 친박 세력 빼고 제3지대에서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플러스 반기문 소위 빅텐트. 예, 그래서 그때는 제3지대를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가 어느 시점에 나왔냐면은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로 압승을 거두고 난 직후에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요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안희정 후보를 밀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문재인이 못 되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공작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호남 경선을 보니까 이거 뭐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 그 시나리오도 폐기가 되고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그 최근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소위 말하는 반문 쪽에 어떤 뭐 이거였는데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안철수로 재편이 되면서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사설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반문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를 뭐 이렇게 단일 후보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공공연하게 지금 뭐 이렇게 획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저쪽에서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요게 지금 그 아까는 이제 대통령제 선거에서의 구조가 이렇다. 그리고 게임이 이렇게 룰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런 거고 이 룰에 대해서 반응하는 플레이어들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 여권 단일화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용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 보수 대연합이라고 표현을 계속 했었죠. 그 보수 단일화 등등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저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진짜 이건 가치와 무관하게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의 전략 그 자체예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는 그 여권 단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권 단일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네. 예. 이길 수 있으면 한다. 근데 그 이거를 위해서 만약에 여권 단일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안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보수당과 지금 자유당과 바른정당, 자바당 연합 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해봤자 안 되니까. 해도 소용이 없거든. 그래봐야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두 번째로 그 제가 여기서 그 이런 여권 단일화의 핵심 키는 알파의 오메가는 숫자고 그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겁니다. 네. 조선일보가 안철수를 호명하는 것은 안철수가 만만해서 등등등 다 아니고 안철수가 지금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요. 플레이어가 모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론의 힘이 모인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언론과 지지자들. 그야말로 그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는 점은 항상 1등 지지율 1등입니다. 반기문과 마찬가지고 네. 반기문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후보들을 찾는 것인데 그 여기서 자바국당의 연합 뭐 저기 플레이어가 3명이니까 둘씩 묶을 수도 있고 셋 다 묶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팩토리얼 뭐 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어는 일단 바른정당에 날아갔어요. 왜? 유명무실하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바당이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중요한 거는 자당과 국당이에요. 자국당 연합에 바당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인 거고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고 바국당 연합이 형성이 될 것이냐 여부가 이 여권 단일화의 키 팩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합계로 이걸로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뭐 아무튼 반대가 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얘네들의 관심사는 자국당 연합이에요. 네. 그렇죠. 핵심. 나는 조금 달라. 해석이 다른 게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충분히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숫자가 지금 별로지만 아까 전에 양자 대결에서 그 기권 한 20%가 나는 그쪽의 가능성을 아직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합치게 되면 나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던 그 보수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조금만 뭉치면 안철수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둘이 합치면 그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 유승민, 홍준표 합치면 저는 20%까지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안철수하고 아마 비슷해질 거요.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 한번 다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뭐 홍준표 단일 후보 이 3자 대결로 거기에 이제 심상정 들어가죠. 그렇게 돌려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언뜻 듣기에는 지금 자바당이 자바당 그렇지 자바당 자바당이지. 자바당이 합쳐봤자 20%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지금 사실은 무응답층들이 어디론가 투표를 할 사람들인데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보수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분열되는 겁니다. 모든 걸 사람을 1,000만 명을 죽여도 용서할 그들이지만 분열되는 건 못 참아요. 그 자바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고 그 응답을 안 하는 것이고요. 둘이 만약에 합당한다면 해볼 만한데 하고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달성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안철수가 피해를 본다. 그렇죠. 다시 또 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저쪽이 희망이 없으니까 안철수도 기웃거리고 안희정도 기웃거리고 왜 거기에 기웃거리느냐 보세요. 정말 유일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완벽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문재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절반만 교체되는 거예요. 야매죠, 야매. 절반만 교체되기 때문에 어차피 빼앗기는 거 다 안 빼앗기는 다 안 뺏기는 카드가 누구냐? 안철수, 안희정 이런 걸 엿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말고는 문재인은 100% 정권 뺏기는 거거든. 그 비유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의 식당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다 먹겠다고 간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반 그릇이라도 먹겠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떠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저기 재미로 좀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안철수 단일 후보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안철수가 대통령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6개월 내로 탄핵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탄핵 사유는 그냥 그때 가서 만들 거예요. 뭐든 좋아요. 어떤 뭐 그러니까 이른바
뭐 허수아비 대통령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너는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한 뭐 카드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저는 보수는 뭉칠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자바당으로? 그동안 분열한 적이 없고 분열했던 거는 이인제 뛰쳐나간 거.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이인제 방지법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한테 예, 10년의 예, 수모의 예, 세월을 그럼요.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합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구도를 꿈꾸느냐? 1987년 양김 분열로 노태우가 어부지리했던 그거를 충분히 꿈꿀 수 있다. 그 저도 이제 권성루님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는 성한용 국장이 옛날에 그 칼럼을 썼는데 저는 그 칼럼을 굉장히 아직까지 기억하는 좋은 칼럼이다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에서 아주 하다하게 들이붙었을 때 진짜 다 빨가벗고 싸웠잖아요 진짜 네. 있는 힘껏 싸우고 그걸 보는 저기 소위 정덕들은 다들 야 저 새끼들 진짜 저래 싸우나 하면서 저거 어떻게 같이 가냐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래서 저렇게 원수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깨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성한용 칼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쟤네들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저들의 분열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상쾌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걸 바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얘기를 도로 들고 오면은 지금 골수 여권 지지자들이 여권의 분열을 매우 싫어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약간 반론을 드린다 그러면 그때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그건 확실해요. 예, 여권 분열을 반대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강렬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진 않다. 네, 지지자들은 합치지 못할 수 있는데 세력은 확실히 합칠 거라고 보는 게 너무 복잡한 분석 틀을 갖다 댈 필요 없이 지금 당선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홍준표는 뭘 들고 왔냐면은 자바당 연합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이 먹힌 것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외골수로 절대 연대 안 하겠다라는 의견은 사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하겠다고 했다고. 하겠다고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뭐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이번에 저희가 이번 회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 여론조사를 잠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저 논설위원님께서 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가 그 오자 대결 사자 대결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오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 들어가는 거고 사자 대결을 하면 유승민을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 제가 그 설문 항목을 들어가 봤어요. 설문지를 봤어요. 여론조사 설문지. 오자 대결하고 사자 대결 질문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다음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질문인가요? 중등교사인가요? 뭐 초등교사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그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제거하겠죠? 그렇게 되나? 누가 제거될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걸 물어봤다 이거죠. 그걸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는 지지 정당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전체 여론조사 표본한테. 그러면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지지자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후보를 골라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를 제거를 할까? 홍준표를 제거하게 되죠. 그죠? 홍준표나 유승민 뭐 이쪽을 제거하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물어보면 누구를 제거할까요? 문재인. 솔로몬 앞에 간 네. 자기 아이를 찾으려는 그 엄마,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아이를 뭐 나누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두 개로 나누자는 여자한테 아기를 주는 판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안철수 쪽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음. 자기 저기 안철수 펀드랑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대의원들 모아놓고 이 양쪽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배신자 찾기 게임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배신자 찾기 게임으로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정치를 게임화하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아니 그야말로 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식에는 바이어스가 있긴 있지만 음. 또 안철수가 그 야권 후보 그리고 또 여권 후보 둘 다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표가 몰리고 있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더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제 생각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예. 얘기를 하고 예. 일단은 요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갑자기 계속 여러 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바이어스를 넣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인 요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유포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실제로 좀 받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철수가 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는가 보네. 그 조사만 갖고는 흔들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부분을 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종편이 연합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쓸데없이 목소리 한번 긁었다고 강철수 되고 막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고하게 구가되던 문재인 대세론이 깨졌다는 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 타이밍이 하필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참 이렇게 절정이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여튼 양자 구도를 가지고 특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였고요. 이게 사실 원래 그 먼저 시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날짜가 좀 많이 지났는데 네. 쿠키뉴스가 이 조사를 먼저 했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그래서 그때 이게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문재인하고 안철수 가상 대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44, 안철수 40.5, 지지 후보 없음 1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 가지고 계속 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나온 그 바이어스 그 부분이 참 교묘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종의 그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사전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 지금 네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야? 상기를 시켜주고. 예, 상기를 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원래는 기본 디폴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뭐 선택을 하는 것에 디폴트가 맞춰져 있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여론조사의 목적 자체가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기보단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후보에 포커싱을 그렇죠. 맞추게 되는 인간의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보세요. 국민의당하고 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거의 문재인을 무조건 지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일단 문재인 제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내보고 이렇게 짜라 그래도 절대 못 짜겠습니다. 천재다 천재 어떤 놈인지. 이게 왜 저도 정확히 이런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5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서 뭐 오징어는 발이 8개가 아니 뭐 9개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질문에 그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기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윤카피 저 2012년 후보 단일화를 놓고 네. 굉장히 슬픈 여론 방식이었다라고 네네. 하나 올린 거 있었잖아. 배신자 찾기 게임. 배신자 찾기 네. 게임. 그거하고도 약간 유사한 그렇죠. 패턴을 가진 질문이죠. 그때 그 내용이 뭐였죠? 그때 그게
안철수 대 박근혜. 박근혜라는 질문이 있고 문재인 대 박근혜. 문재인 대 박근혜 질문이 있는데 그 전문가시잖아요. 아, 예. 그 질문을 두 번 던져요. 이게 이제 그 지지도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안철수 쪽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당연히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두 번 던져요. 안철수와 박근혜 중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 두 번 나왔죠. 그럼 질문 두 번에서 그 만약에 박근혜 안철수에서 안철수를 찍었어요. 그럼 안철수의 1위 올라가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에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그럼 또 문재인에 또 1위 올라가요. 양쪽 다 1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여론조사예요. 양쪽 다 공평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안철수 박근혜에서 안철수를 찍어요. 그럼 1위 카운트 돼요. 문재인 박근혜에서 박근혜를 찍어요. 그럼 여기서 문재인이 0이 되죠. 그럼 안철수한테 1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찍겠다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이 조사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아무리 내가 안철수가 미워도 설마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밉기야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조건 우리는 안철수 투표뿐만 찍지. 아니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제거해요. 어. 그야말로 그 안철수 그러니까 진짜 뭐 박근혜보다도 문재인이 더 싫은 사람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물어보면 누구 제거할까? 문재인. 자, 그럼 공통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이거를 딱 질문해놓고 오자 대결 딱 넘어갑니다. 바이어스를 주입했다는 얘기죠. 미리 약을 네. 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자 대결 딱 질문 넘어가. 잠깐만 이런 패턴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놓고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많이 썼네. 한 명 이렇게 미리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거를 하는 질문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보도에서 그거를 딱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네,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재인, 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충성도 높은 당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후보 한 명씩을 찍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찍힌 게 문재인하고 홍준표가 찍혀 나간 거죠. 네네. 찍혀 나갔는데 안철수는 양쪽으로 모두 살아남아. 근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잘 설계했네요. 이게 여론조사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설계를 정말 고도로. 이 새끼들 뭐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문지하고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자 대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대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대결로 가. 그래서 양자 대결 첫 질문이 문재인 안철수, 두 번째 질문이 문재인 홍준표, 세 번째 안철수 안희정, 그리고 그 다음이 안희정 홍준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